이번 시간에는 72번째 테마 지상권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의 맨 앞에 다시 한번 이 나무 쪽을 한번 볼까요? 민법 전체의 나무 쫙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우리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여행을 떠나고 있는 물꽃 나무죠. 자, 그래서 소유권에 이어서 이제 제한 물권인 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에는 무엇이 출제되는가? 자, 우리 실제 지상권 페이지 356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356페이지입니다. 자, 지상권 파트는 이제 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게 바로 이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 다음에 이제 지상권하고 구분 지상권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우리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또 차이점, 이것도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 외적으로는 이제 지상권하고 비교되는 것들에서 전세권, 임차권, 특히 이제 이 지상권하고 임차권의 역시 또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또 연계해서 우리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결국은 물권은 이제 등기법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지상권 등기,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의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중요한 테마는 바로 이 법정 지상권이었죠. 단독 문제로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사례의 경우에 과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 그 성립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정 지상권 또 관련자 간, 당사자 간, 그리고 제3자 간, 이 관련자 간의 관계, 여기서는 이제 법률 관계겠죠. 즉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를 어떤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우리 또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정 지상권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 볼까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어떤 사례냐면요. 자,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갑이고 건물 소유자도 갑인 경우에, 자, 그런데 이제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갑은 자, 이 건물에 대해서만 이 병에게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당연히 186조에 의거해서 법률행위 했고 거기에 등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이 갑이 말이죠,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우리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을 실행해 버린 거예요. 즉 경매를 붙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당권의 기한, 기초한 경매는 우리가 임의 경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의,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각대금 완납할 때 바로 이 정에게는 소유권이 발생이 됩니다.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것이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매각대금만 내면은 그때 정은 187조에 의해서 법률을 규정해서 등기 없이 또 이 토지, 이 대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자, 법정 지상권의 첫 번째 화두는 뭐다? 과연 이 병에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은가, 그 성립
이 여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연 이런 경우는 발생했을까요?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거는 우리 다시 한 권 359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한 권 359페이지를 보면은, 자, 거기에 이제 법정 지상권 나와 있죠. 봅시다. 자, 성립 요건에 보니까, 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자, 이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서 설정이 돼도 되고 건물에 대해서 설정이 됩니다. 둘 다 설정이 돼도 관계가 없어요. 여하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와 건물, 와자가 중요해요. 와. 즉 함께 있어야 된다. 자, 보니까 토지와 건물 함께 있었나요? 그렇죠. 함께 있었죠. 자, 즉 건물이 없는 상태의 경우에는 이 저당권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충족했죠.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돼요. 즉 소유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갑갑 동일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경매 등의 사유로 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나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이 중요하죠. 달라졌냐 이거예요. 자, 여기 이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는, 그렇죠, 정이죠. 달라졌죠. 건물은 여전히 갑이 소유예요. 그래서 갑하고 정, 이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경우에 누구에게? 그렇죠,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이 병에 의해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자,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후에 뭐가 돼요? 자, 이들 당사자 간의 어떤 관련자 간의 법률 관계죠.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냐 이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다? 자, 366조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됐는데 이 병에게는 이 법정지상권이 뭘로 보여야 된다? 그렇죠, 막강한 물권으로 보여야 된다. 자, 물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면 대항할 수 있다. 나 여기 정당하게 이 토지,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자, 정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이 새로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 대지의 소유자인 이 정은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인도 청구도 못하는 거죠.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지료는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료는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주장할 수 없는지 그거를 구별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법정지상권, 중요한 법정지상권을 다뤄봤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구분지상권하고 이제 일반지상권, 약정지상권이죠. 차이점. 결국 이제 객체, 대상에서 차이점이죠. 대상.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 구분지상권은 이 수목을 소유 목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하나 짚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차이점이 뭐냐? 자, 해당 사유에서 우리 법정지상권은 경매에서 이미 경매지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격리의 경우라는 거. 그리고 배제특약,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특약을 했을 때 유효냐 무효냐. 자, 법정지상권은 무효다. 배제특약이. 그렇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 배제특약은 유효라는 것. 이것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세 개의 권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과 연계된 거는 우리 364페이지 한 권, 364페이지 그 표로 해서 한번 정리해 두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돈을 부르는 명칭이 또 다르죠. 그게 과연 이 권리의 성립 요소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상권의 이 지료가 성립 요소가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는 성립 요소라는 거. 기타 또 이러한 것들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은 지료가 성립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뭐예요? 역시 필요적 기록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각각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물론 이제 임차권은 보증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상권을 한 권으로 따져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기출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기출은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368페이지. 자, 29회 두 문제나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뭐가 출제가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 문제. 특히 뭐예요? 그렇죠. 관련자 간 법률 관계, 어떤 권리가 어떤 의무가 있고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물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